자, 근데 매수점으로 볼 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화면을 보시면 최근에 지금 인터넷에 떠놓은 뉴스가 있어요. 지금 애플 차트가 2020년 마이크로소프트 폭락하기 전 차트랑 굉장히 비슷하다. 여기 보시면 2020년 여기서 고점을 찍고 갑자기 지지선도 끊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고, 지금 애플도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플도 이렇게 폭락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화면을 보시면 또 테슬라 차트예요. 제가 어제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2021년 초거든요. 그때 하락 삼각형 지지선 밑으로 브레이크아웃 패턴이랑 똑같은 상태예요. 그때 주가가 32%나 테슬라가 떨어졌었어요. 나중에 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밑에 지지선 레벨까지 떨어져도 지금 21%밖에 안 돼요. 당연히 지금 테슬라가 32% 떨어질 걸 미리 알 수 있으면 당연히 지금 매도하겠죠. 근데 과연 지금 이런 하락이 정당한지, 오늘은 애플이랑 테슬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안 좋은 차트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도에 하락한 걸 보실 수 있죠. 여기 보시면요, 2000년도에요 이게. 근데 그때 시총을 보시면요, 2001년도부터밖에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2001년도에 358 빌리언이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이 지금은 거의 2 트릴리언인 상태예요. 한 20년 만에 6배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이 2001년도부터 2013년까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많이 고평가됐다는 걸 딱 한눈에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차트가 1993년부터 2000년도까지 무려 25배가 됐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중에 테크버블이 깨지면서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다른 상태예요. 애플이 지금 7년 동안 25배가 올라간 상태나요? 아니죠. 애플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지만 완전 버블로 올라간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이거에 대해서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PE예요. 근데 제가 2000년도 딱 그때 PE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폭락한 다음에 이때 PE를 확인해 봤는데 그때 한 36 정도 됐어요. 자, 애플의 지금 PE는 한 27, 28. 최근에 좀 하락해서 조금 더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하락했을 때도 36 PE였기 때문에 애플은 지금 2000년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고평가된 상태가 아니에요. 애플 지금 타겟 프라이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겟 프라이스가 굉장히 높은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폭락 같은 거는 지금 PE로 봤을 때 예상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뉴스를 알려드리려면 아이폰 릴리스가 9월 19일에 있을 지금 예정이고, 보통 아이폰 시즌이 오면요, 애플 같은 주식은 보통 스트렝스를 더 받을 때가 히스토리컬리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애플이 당연히 고평가됐다고 많이 언급을 해드렸지만 폭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지금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주식이 지금 지수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수보다 힘을 더 받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 12동평균 보이시죠? 이게 끊어졌을 때 어느 정도 단기적인 하락 트렌드가 유지돼 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하락 단계에 있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때는 다시 12동 평균 근처로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루 정도는 더 하락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적어도 이 이동평균을 찍을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지금 펀더멘털을 간단하게 봐드리면 물론 성장률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세일즈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 있죠. 거기다가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 확률까지 더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애플이 당연히 어느 정도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고평가돼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지수 흐름이랑 비슷하게 움직일 거고, 조금 더 단기적인 하락이 유지될 수 있지만 또 이제 하락한 다음 적당한 레벨 때 잘 매수를 하시면요,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참고로 마켓 스미트 분석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도 펀더멘털이 잘 나와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가 요 지금 하락 기간에 있고, 지금 여기 보이죠? 박스권이 살짝 만들어진 상태인데 내년 성장률 보이시죠? 9랑 6% 그리고 최근에 하향으로 조정했다는 그 에로도 보실 수 있고, PE도 27이라서 그렇게 저렴한 주식이라고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펀드도 늘어나고 있고 캐시플로우도 좋은 기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주식 중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이제 RS 레이팅.
그러니까 지수 대비 힘을 받고 있는 주식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최근 하락장에서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RS 레이팅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진 않았고요. 지수 대비 지금 잘 지탱해주는 주식 중 하나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P를 봤을 때 여러분 내년 성장률 베이스로 봤을 때 애플이 24,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약간 더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구글은 이제 많이 저렴해진 상태이죠.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해서. 근데 올해 성장률로 봤을 때는 아직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도 올해 성장률로 봤을 때는 아직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막 80, 100 뭐 이렇게 넘어갔던 주식인데 그만큼 성장률이 계속 좋은 성장률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횡보하던지 이제 조금 하락한 상태니까 4P가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저는 이렇게 그려놨어요. 차트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애플은 차트적으로 굉장히 잘 움직이는 편이에요.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시죠? 지지선 레벨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정확히 반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지지선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려가는 저항선 돌파했을 때도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1번, 2번 찍고, 3번 찍고, 4번 찍고, 5번째 돌파했을 때 상승 여력이 있었죠. 제 예상은 이래요. 지금 애플 주식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많이 하락을 해서 이런 이동평균이나 이런 지지선 레벨 찍고 올라올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나중에 이런 저항선 레벨 돌파할 때 같이 돌파하면서 적당한 레벨, 적당히 하락한 다음에 다시 저는 상승할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매수점으로 볼 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 테이킹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런 지지선 레벨 때 매수를 하시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선 레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보시면 10 이동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10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줬죠. 저는 이 정도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여기까지 다시.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락 채널 패턴이 만들어진 다음에 지지선 레벨에서 적당히 이동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고, 두 번째 방법은 완전히 기다리셨다가 다시 상승 트렌드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런 사인이 보일 때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자, 다음 주식 테슬라. 자, 테슬라도 지금 패턴이 비슷해요, 진짜. 근데 방금 보여드렸건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의 비교 차트인데 이번 거는 테슬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신뢰감이 갈 수도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요 하락 삼각형 진짜 비슷해요. 내려가는 저항선도 똑같았고, 그리고 이제 하방 브레이크도 있는 상태이고, 이동평균도 비슷한 레벨 때 둘 다 똑같이 끊어졌고, 네,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펀더멘털을 보시면요, 애플이랑 차이점이 좀 있어요. 확실히. 왠지 아세요? 물론 작년같이 폭발적인 성장률은 없지만 쿼터당 50% EPS 성장률이랑 40% 매출 성장률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특히 성장률 자체가 작년 성장한 숫자에서 더 플러스 되면서 성장한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많은 주식들이 몇 쿼터 동안은 막 200~300% 성장률을 유지해 줄 수는 있는데 나중에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든지 성장률이 막 0%, 10% 된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미 성장한 숫자에서 또 50%, 60% 성장한 거는 보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테슬라는 아직도 좋은 성장률과 지금 전망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내년 EPS 숫자가 지금 27%면은 지금보다는 좀 낮은 상태이지만 저는 사실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성장률을 낼 수 있는 큰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곧 설명해 드릴 텐데, 그게 지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통과됐잖아요.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테슬라랑 GM이랑 폴드가 위너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신 이제 제일 위너는 당연히 테슬라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전기차를 많이 팔고 제일 리더니까요, 확실히. 그게 그 인플레이션 그 액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전기차를 사시게 되면요, 텍스 크레딧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전기차를 보유하면 많은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게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차, 전기차 이런 거요. 그래서 최근에 플럭파워 같은 주식, 뭐 엔페이즈 에너지 같은 주식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좀 차트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점이 대형주라 보니까 지수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발류에이션도 좀 높긴 하고요. 조금 하락 트렌드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확실히 이런 거버먼트 베네핏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을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저는 계속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타겟 프라이스를 보시면,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낮게 타겟 프라이스를 지금 잡으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최악의 케이스가 홀드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플이랑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지수 대비 힘도 잘 받고 있고 언론에서도 좀 밀어주고 있으며 지수 대비 지탱도 해주고 있거든요. RS 레이팅 보시면 76
이라는 뜻이 이제 지수 대비 하락을 덜하는 주식이다. 애플이랑 테슬라는 지금 지수 대비 스트렝스를 받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딱 하나예요. 정말 테슬라는 발류에이션인데 그 발류에이션을 메이크업할 만큼 어마어마한 포텐이 있고 성장률도 있고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리치 발류에이션 자체를 저는 디졸브하는 주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으로 보여드렸을 때 저는 30% 하락은 정말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하락은 지수가 하락해서 자연스럽게 하락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키레벨을 이렇게 두 개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 저항선 브레이크아웃 레벨 보이시죠? 여기가 키레벨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요 지지선 레벨. 이렇게 지금 만나지고 있어요. 이 근처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데 여기서 레벨이 오면은 그래도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도 통과됐기 때문에 그쪽 힘을 좀 받아서 지수 대비 덜 하락하지 않을까.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안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항선과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갑자기 내려가는 저항선이 브레이크 되면서 트렌드가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쯤이 지수 조정을 받으면서 적당한 레벨이 아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